네, 화제가 된 사건의 취재 뒷얘기를 풀어보는 시간 백브리핑입니다. 정책사회부의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인데요. 이춘재 과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30년 전에 제작됐던 몽타주로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88년 7차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용의자 몽타주고요. 예. 오른쪽 사진이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예. 네, 저희가 전문가에게 안면 분석을 의뢰했더니 두 인물의 일치율은 80%가 넘었습니다. 턱을 제외하고는요, 눈썹과 눈, 그리고 코가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머리 스타일만 좀 다르고 비슷한데 사실 이 몽타주가 당시 용의자를 목격했던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안내양이었던 분이 최면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경찰은 최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버스 안내양의 기억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50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0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 20대 후반의 남성, 예. 이춘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버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 정확히 그것도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네. 예. 31년 전 기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당시 기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말인지요?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언론 보도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몽타주 그린 그 그림이 막 떠돌아서 많이 봤을 거고 그것이 다시 기억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됐을 가능성. 예. 기억의 재구성. 그러니까 자신이 최근 본 몽타주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와 마찬가지로요, 최면 조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신뢰도가 몇 %나 되는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데이터가 없나요? 네네. 이건 그러니까 수사 단서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서로만? 네. 근데 법적인 효력도 없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럼 뭐하러 최면 수사를 합니까? 수사 단서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단서요? 있습니다. 예.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호순이 택시를 탄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네? 최면 수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는 뭐가 보입니까? 주유소가 보입니다. 네. 예. 그럼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요, 제3의 목격자를 찾거나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용의자를 실제로 본 게 아니어도 주변 단서를 찾아본다. 네. 그렇다면 저는 더 궁금한 게 차라리 이춘재한테 직접 최면을 걸면 안 되는 건가? 예, 그런 어떤가요?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요, 최면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예. 더 중요한 건 범죄 용의자들은 대부분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예. 최면이라는 게 우리가 레드선 이렇게 하면 네. 다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에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최면이 걸리는데 네. 뭐 이런 거죠. 들판에 바람이 붑니다. 네.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근데 번호판에 맞아요. 저렇게 하죠. 숫자가 보이네. 네. 상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이. 무슨 자지? 상상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죠. 네. 예. 최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잘 때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최면으로 수면 유도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용의자여서는 아니고 그걸 안 따라서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고유정 사건입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고유정을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했다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의붓아들까지 죽였다면 이거 고유정도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유정,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이어도? 네, 예.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하면요, 3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요. 이 범인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남편에 이어서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지목을 받았지만 고유정은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아는 사이였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고유정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희대의 살인마다 이 네.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에도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